늙어서 들어오는 며느리라. 집안일은 할 줄 알겠니? 손발이 느려서.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나이도 많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유라야, 민지가 어려서 그래. 용서해줘. 어려서요? 20살이면 성인이에요. 이건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아니잖아요. 사랑과 가족 사이. 유라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 37살의 김유라는 굵직한 광고회사의 중견 기획팀장으로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는 성공적이었지만 결혼은 늘 뒷전이었다. 20대에는 일에 몰두했고 30대 초반에는 승진에만 신경 쓰느라 연애할 시간조차 없었다. 30 중반을 넘기며 주위에서는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제라도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따라다녔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만날 때마다 소개팅을 주선하려 했다. 유라야, 너만 혼자야. 이제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대학 동창인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괜찮은데 굳이 급할 필요가 있나? 유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그러던 중 2년 전 회사에 개발팀장으로 입사한 35살 박도현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그의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에 끌렸다.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남자였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로서의 호감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났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거나 때로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유라 씨는 정말 일에 열정적이네요. 그런 모습이 멋있어요. 도연은 유라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동안 만난 남자들 중에서는 드물게 그녀의 커리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1년 정도 교제한 후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레 오갔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를 길게 끌 이유도 없었다. 도연은 진지하게 말했다. 유라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유라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과의 결혼이라면 늦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도연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식으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였다. 한 끼 식사하는 자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자.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으신 분이야. 남자친구의 말에 유라는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까다롭다는 표현이 걸렸다. 토요일 오후 도연의 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의 시골 마을로 향했다. 1시간 반 정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고 집 앞에는 작은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어머니 저 왔어요. 도연이 큰 소리로 인사하자 안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 왔네. 이분이 그 유라시구나. 도연의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유라를 훑어보는 시선이 어딘가 평가하는 듯했다. 키, 얼굴, 옷차림, 가방까지 한 번에 스캔하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유라입니다. 유라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준비해 온 선물을 건넸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판과 세트와 건강식품이었다. 아이고, 이런 것까지. 부담 갖지 말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가구들이 눈에 띄었다. 벽에는 도연의 어릴 적 사진들과 상장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항상 반에서 1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차를 내주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쾅 소리와 함께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다. 허술한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머리는 떡진 듯 묻지도 않은 채 세수도 하지 않은 듯 부스스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도연의 여동생.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재수 중이라는 박민지였다. 아, 오빠 여자친구? 네.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냉장고로 향해 우유팩을 꺼내 마셨다. 그리고는 또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민지야, 인사 제대로 해. 이분이 오빠 결혼할 사람이야. 어머니가 다그치자 민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이내 방문을 닫아버렸다. 유라는 당황스러웠다. 오빠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저럴 수가 있나? 더 놀라운 것은 얼마 후였다. 민지가 다시 나와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지금 손님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손님이 뭐 어때서? 나도 여기 사는데. 민지는 툴툴거리며 과자 봉지를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유라는 처음부터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도연은 미안한 듯 말했다. 민지가 좀 예의가 없어. 원래 저런 애야. 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감싸기 바빴다. 재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원래는 예의 바른 애거든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저게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일 때였다. 도연이 도와주겠다며 일어섰지만 도연의 어머니가 손을 막았다. 이런 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지. 도연이는 손 하나 대지 마. 앉아서 쉬어. 도연이 일어나려 하자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렸다. 유라 씨는 나 좀 도와줘요. 유라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따라갔다.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해주시고 나물 무치는 건 내가 할게요. 어머니는 유라에게 이것저것 시켰다. 처음 와본 집 부엌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듯 일을 맡겼다. 그쪽 찬장에서 그릇 꺼내고 냉장고에서 반찬들 꺼내서 상에 올리고 결국 유라 혼자 상 차리고 국 나르고 반찬 날랐다. 마치 고된 노동은 며느리 몫이라는 듯이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자, 다 됐네. 모두 나와서 밥 먹자. 밥상이 차려지고 나서 가족들이 모였다. 도연은 유라 옆에 앉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도연이는 여기 앉아. 유라 씨는 저쪽에. 유라는 가족들 맞은편 혼자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마치 심판받는 사람 같은 기분이었다. 대화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퇴직하시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시고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세요. 경비원이라. 직업이 좀 힘들지 않나? 어머니의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다. 유라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후 생계를 위해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폄하하는 듯한 말에 유라는 불쾌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유라는 더욱 당황했다. 나이가 37이라고? 여자가 30이 훌쩍 넘어가지고. 애는 잘 낳겠나? 게다가 아들은 꼭 있어야 하지 않겠니? 유라는 숟가락이 손에서 덜컥 흔들렸다. 이런 직설적인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 딸 상관없이 건강한 아이면 좋죠? 유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거든. 민지도 끼어들었다. 오빠, 애기 낳으면 누가 키워? 둘 다 직장 다니면서. 당연히 엄마가 도와주셔야지. 도연이 대답했다. 내가?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애 키우는 게 쉽나? 어머니의 말에 유라는 착잡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육아 분담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 대화는 점점 선을 넘었다.
어머니는 유라의 젓가락질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말했다. 젓가락질이 왜 그래?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유라는 평소 젓가락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지적에 당황했다. 긴장한 탓인지 젓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늙어서 들어오는 며느리라 집안일은 할 줄 알겠니? 손발이 느려서. 이 말에 유라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늙어서 들어오는 며느리라는 표현 자체가 모독적이었다. 저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할 줄 압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라면 가사일은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유라는 차분히 반격했다.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부부 많습니다. 아이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저도 일을 계속할 거라 집안일은 도연 씨와 나눠서 할 겁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제다. 일을 계속 한다고? 시집 와서도? 네, 제 직업이고 능력이니까요. 그럼 살림은 누가 해? 도연이가? 요즘 남편들 많이 도와줘요. 도연 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도연이 곧장 어머니에게 맞섰다. 엄마, 왜 그런 말 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태도는 진심이었지만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는 더욱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만으로 결혼해? 현실을 봐야지. 나이도 나이고, 집안 환경도 그렇고. 민지도 거들었다. 그러게, 오빠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나이, 부모의 직업, 심지어 젓가락질까지 모든 것이 흠이 되는 상황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라가 일어서자 어머니는 더욱 거세게 나왔다. 대접,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예비 며느리라서 관심 가져주는 건데. 관심이 아니라 무시죠. 제 인격을 무시하고 있어요. 결국 집을 뛰쳐나왔다. 도연이 뒤따라 나왔지만 유라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린 상태였다. 차 안에서 도연은 애써 그녀를 달랬다. 유라야,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직설적이시긴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 세대는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이미 유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유라는 하루 종일 고민에 휩싸였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라고 물어도 제대로 답할 수 없었다. 도연은 분명 성실하고 좋은 남자다. 늘 자기 편을 들어주고 성격도 따뜻하다. 유라의 일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늦은 나이, 부모 직업, 젓가락질, 아들 출산. 모든 것이 그녀를 부정하는 이유였다. 저녁에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유라야, 오늘 어땠어? 어제 일로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연 씨, 솔직히 말해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정말 미안해.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렸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저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어머니도 처음에는 경계하시지만 알고 보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도연은 계속 어머니를 감쌌다. 하지만 유라에게는 그것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남자를 놓쳐야 할까? 아니면 평생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할까? 유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구나. 친한 언니인 수진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유라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나라면 절대 못 견뎌. 그러게. 나도 그래서 고민이야. 도연이는 좋은데 가족이 문제네. 이런 경우가 제일 애매해. 며칠 후 도연이 다시 만나자고 했다.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실례했다고 하시면서 유라는 반신반의했지만 도연의 간절한 부탁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했지만 대화 속에서 계속 유라를 떠보는 듯한 질문들을 던졌다. 유라 씨 월급이 얼마나 돼?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 그것보다 더 받는 줄 알았는데. 도현이보다 적네? 어머니는 은근히 유라의 경제력을 평가절하했다. 결혼하면 당연히 도현이 가장이고 유라 씨는 보조 역할이겠네. 저는 계속 일할 생각이에요. 제 커리어도 중요하니까요. 커리어.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 아닌가? 또 시작이었다. 유라는 한숨이 나왔다. 민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사도 대충하고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민지야, 휴대폰 좀 치우고 대화에 참여해. 어머니가 말하자 민지는 툴툴거렸다. 뭘 대화해요?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도연이 여동생을 나무랐다. 민지야, 예의 좀 지켜. 오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나도 여기 식구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 간의 대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에 유라는 실망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갑자기 유라에게 말했다. 유라 씨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는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거 알죠?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시집 온 여자는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해야 해요. 친정 부모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말에 유라는 당황했다. 자신의 부모를 뒷순위로 여기라는 뜻으로 들렸다. 부모님은 둘 다 소중하죠. 균형을 맞춰서 모시고 싶어요. 균형? 시댁이 먼저고 친정은 그 다음이야.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어머니의 확고한 말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애 낳고 나면 당분간은 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육아휴직은 쓰겠지만 육아휴직? 그런 거 믿을 수 없어. 애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해. 유라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커리어도 가치관도 인생 계획도 모두 시댁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민지가 끼어들었다.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결혼할 거예요? 나이도 많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개의치 않았다. 사실인데 뭐. 오빠는 더 젊고 예쁜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유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이로 인한 모욕, 외모에 대한 비하까지. 이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라가 일어서자 도연이 급하게 말렸다. 유라야, 민지가 어려서 그래. 용서해줘. 어려서요? 20살이면 성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예요. 어머니도 뒤늦게 사과했다. 유라 씨 민지가 실례했어요. 하지만 워낙 솔직한 성격이라서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예요. 유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 집안에서는 자신이 존중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과 유라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라야, 정말 미안해. 우리 가족들이 너무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도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시간이 지나도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당신 가족은 저를 존중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민지도 시간이 지나면 도연 씨, 당신도 문제예요. 유라의 말에 도연이 깜짝 놀랐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가족이 저를 무시할 때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변명만 하고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그래도 가족인데 바로 그거예요. 당신에게 가족은 혈연 관계뿐이에요. 저는 가족이 될 수 없는 거죠. 도연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라의 지적이 전곡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도연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유라야, 어머니랑 민지랑 진지하게 대화했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유라는 고민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만남은 분명 이전과 달랐다. 어머니는 정중했고 민지도 예의를 지켰다. 하지만 유라는 그들의 변화가 진심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이 표정과 말투에서 드러났다. 특히 민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했다. 유라 씨 지난번에 신뢰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과는 형식적이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 참는다는 뜻으로 들렸다. 식사 중에도 대화는 어색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더욱 부자연스러웠다. 이것도 답이 아니구나. 유라는 확신했다. 억지로 맞춰가는 관계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라는 도연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도연 씨, 오늘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뭐가? 우리는 맞지 않아요. 당신 가족과 저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도 노력하면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유라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가족 문제는 우리가 결혼한 후에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돼. 사랑한다면 저를 그런 상황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저를 사랑한다면 가족들부터 설득했어야죠. 내가 노력은 했어. 형식적인 노력 말고 진짜 저를 지켜주는 노력을요.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유라는 최종 결심을 굳혔다. 도연을 만나 정식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나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서로 좋아해도 나는 당신 집안에 속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제다. 정말 그럴 거야? 네. 당신과 함께하는 건 소중하지만 이건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도연 씨, 이미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더 이상은 무의미해요. 유라의 단호한 태도에 도연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이해하려 했었다. 알겠어.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고마워요. 당신도 저를 이해해 주셔서. 두 사람은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였다. 감정적인 다툼이나 원망은 없었다. 단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파혼 후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주변의 시선과 질문들이 부담스러웠다. 왜 헤어졌어? 남자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이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 수는 없었어. 하지만 유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회사에서도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결혼 준비로 분산됐던 에너지를 모두 업무에 쏟아부니 성과도 좋아지다. 유라 팀장, 요즘 더 생기 있어 보이는데? 상사가 말했다.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억지로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마도 조상이 도와주신 걸지도 몰라. 유라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스스로를 지키고 당당히 선택한 그녀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었다.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였다. 앞으로도 유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얻었으니까. 그렇게 유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내딛었다.